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하는 남자 창오빠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분을 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글로설 유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익선동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게 연세대 이제 공학도 출신인데 어떻게 외식업에 뛰어들었고 익선동까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대표님. 처음에 이쪽 업계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정말 그냥 진짜 재미로 시작했었어요. 진짜 재미있네. 그래서 한번 그 해볼까? 당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금전적인 여유, 서울 모처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강남에 못 사고, 그 정도의 이제 돈을 그래도 30대 한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모으게 됐는데 그걸로 다른 좀 재밌는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만들었던 매장은 제가 운영했던 매장은 아니고 제가 돈을 다 냈던 제가 전주로서 투잡이라고 하죠. 요새 투잡러들이 워낙 또 많으신데 저도 퇴사 안 하셨구나. 대표님. 네, 회사 다니고 있는 와중에 부업으로서 제 서브 잡으로서 뭔가 이제 제 투잡거리였었죠. 그래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금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자금을 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실제로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수익은 반띵하자. 투자자셨구나.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그림으로 너는 실력을, 나는 돈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한 2억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 총 이제 투자 금액이 그 정도 들어서 이제 매장을 만들었는데 그 매장이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익선동에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이었는데 2015년은 익선동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람이 아무도 이제 모르고 아예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갈 만한 매장이 이제 익선동이 아니라 그냥 낙원동이었죠. 낙원동일 때 이제 어르신들의 상권만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익선동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엄청 낡은 이제 한옥들의 이제 대부분 이제 쪽방촌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데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익선동에 매장을 만들게 된 거죠. 한 1년 정도는 한파가 아무도 안 오니까 익선동의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제 그런 핫한 데가 있대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좀 이렇게 빨리 캐치해가지고서는 오신 것도 2016년 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한 달에 매출이 뭐 30만 원?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 네, 영원 찍히는 날들이 뭐게 0000 뭐 이렇게 부지기수로 있을 정도로 그런 기간들을 이제 참아내면서 익선동의 가장 큰 장점이 월세가 워낙 쌌어요. 저희가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근데 한 뭐 180, 200,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엔 그래 정 안 돼도 월세 못 내겠냐. 그러니까 그리고 월세를 못 벌어도 200만 원은 내가 내면서 버틸 수 있다. 적자가 나잖아요. 월세만큼 적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단순히 전기세, 수도세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까지 해서 적자가 작을 때가 500, 600, 클 때는 1000만 원. 부가세 내는 달에는 그때는 부가세를 모아놓는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영업하고선 몇 달 있다가 부가세 고지서 나왔는데 뭐 세금 내래 번 게 뭐 없는데 근데 이제 뭐 한 400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왜 뭐 이거 웬 세금이야? 그래서 부가세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이 그럼 내 돈이 아니야? 그럼 거기서 그 부가세로 찍혀 있는 거는 모아놔야 된대. 저는 그런 것도 몰랐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제 장사를 하면서 처음 느끼게 된 게 한두 평짜리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하더라도 사업가는 사업가더라고요. 네, 이건 월급쟁이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한다 그래도 그 가게 안에 저는 그 안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케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CS가 존재하고, 고객 관리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회계와 세무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작은 가게들의 사장님들이 더 대단하다. 홀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더 존경하고 더 리스펙하죠. 진짜 멀티플레이어가 다 맞아요. 돼야 되잖아요. 네, 저는 못할 거예요. 그때 초반에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많은 것들을 또 더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장이 이제 망했다는 표현조차도 잘 된 적이 있어야 망하지. 그게 아니고 처음 열자마자 망했으니까.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매장을 매달 이제 몇백만 원씩 적자를 계속 이제 끊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내 인생에 큰 좀 실수를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거죠. 샀는데 상장 폐지된 거예요? 거의 상폐 위기에 이제 몰려서 가격이 이거. 이제 바닥에 내려가 있어 이제 동전주가 된 거지. 이제 그랬을 때 이 동전주를 그러면 이제 이 동전이라도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 그리고 나서 주식에는 다음에 손도 대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가훈으로 도박과 주식은 멀리할 것 이거를 내가 후손한테 남길 건지 아니면은 주식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도전할 것인지 그거는 개개인의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했구나. 수많은 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큰 착각이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나도 배우고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잘했었으니까 열심히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장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무적인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무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영업과 마케팅에 관련된 이제 수많은 부분들을 직접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매장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매장을 어떻게 좀 좋게 바꿔보려고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미 고객들한테 특정한 매장으로 오픈이 됐던 곳을 여기에서 다른 이미지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매장을 바꿔나가는데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게 더 기회비용이 더 싸겠더라고요. 네, 성공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매장은 차근차근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음 매장을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매장을 만들었었죠. 그대로 다시 6년 전 유정수 대표님 돌아간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나 열려고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요새는 되게 많이 좀 어려워져서 어려워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한두 달 공부한다고 딸 수 있는 게 안 아니잖아요. 돼요. 저희 동네 부동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해도 그 공부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창업이 쉬운 이유는 창업을 하기가 쉬운 거지 창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업종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오픈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님이라는 것이 좀 더 그래도 가늠이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 문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음식점 허가는 누구나 기본적인 쉬워요. 위생교육 몇 시간만 들으면 사실 이제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 있지만 이거는 저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학원에 입시원서를 넣은 거지 매장을 만든 게 내가 공무원이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매장을 통해서 내가 생활이 해결이 되고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성공을 해야 그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게 된다. 이제 학원에 등록해 놓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맞네요. 네,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준비된 자의 기회는 온다고. 옛날 6년 전에 유정수 대표님 그리고 지금 창업가들도 안타깝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일이 없게끔 하려면 충분히 스터디 공부는 해라. 대표님이 마케팅을 되게 잘한다고 이제 이슈가 또 많이 됐고 팁을 알려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인플루언서들은 또 대부분 다 그거예요. 돈 받고 하시면 대부분 다 양심적으로 광고라고 다 이렇게 다 스폰이라고 전부 다 붙이시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대중들이 스폰이라고 붙은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보시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돈내산과는 차별점이 있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들을 돈 주고 부를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먹고 싶은 매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자제품 쪽도 이제 테크 유튜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애플이 신제품 나왔다고 자기 거 리뷰해달라고 그 유튜버들한테 제품 뿌렸다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맞아. 그분들 미국까지 가서 구해다가 오시죠. 물론 이제 애플과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하지만 좋은 제품은 사실은 소비자를 당기게 돼 있고 저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매장에 돈 줘야지 이 매장을 리뷰해준다 그러면 이미 이 매장의 상품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셔서 리뷰를 하고 싶어 하는 매장. 막 돈 주고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본질에 충실해라. 내가 사랑받게끔 기본에 충실해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매장의 성공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세 달 이후에 터질 매장을 한 달 만에 터지게 시간을 맞아. 단축시킬 수는 있는데 그 매장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올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매장은 그걸로 성공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매장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단축시켜주는 거죠. 그럼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계정을 직접 운영하시는 게 사실 어느 거보다도 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진정성이 있어요. 특히 근데 매장의 계정까지는 대부분 많이들 만드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뻔뻔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계정 만들면 갑자기 무슨 대기업 공식 인스타처럼 어투가 갑자기 되게 딱딱하게 공지처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인간미가 느껴지게 사장인 내가 그냥 말을 하세요. 근데 촌스럽고 뭐 그래 네, 되니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신경들과 마음들을 꾸밈없이 그냥 얘기를 하시고 구독자들 늘리시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사실은 찐 팔로워가 되는 거고 내 매장의 단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고객들과 소통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맞아요. 이제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사실은 공을 안 들이시면서 외부에 몇백만 원씩 주시면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맡기시는 게 사실 저는 좀 약간 안타깝기는 해요. 여러분 이 말은 고객은 귀신이다. 고객은 다 알아요.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마케팅으로 포장해서 막 뭐 잘 되고 막 이슈시키고 뭐 그렇게 포장한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다. 몸에 뒤져보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정말 화이팅하고 잘 되시라고 너무 인사이트를 계속 막 주신 거 그 마음 전 진짜 진정성 느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